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제킨필드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 김세용 대표입니다. 현재 방송을 어제부터 아니 그저께부터 계속 문제가 있어서 정말 많이 헤매고 방금도 1시간 동안 계속 시도를 하다 안 돼서 지금은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 상태부터 해서 좀 이제 노트북으로 지금 테스트가 거의 마쳤고요. 노트북 테스트 해본 결과 지금 핸드폰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잘 나오네요. 괜찮습니다. 얼굴도 오히려 노트북 캠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니까 더 잘 나오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채팅도 올라왔고 그러면 요거를 제 개인 계정에다 공유를 하고 방송을 계속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방송을 계속 방해를 받았었죠. 저기 핸드폰으로 해서 그런지 계속 방해를 받았는데 지금 폰에 나오는 얼굴 화면이 굉장히 괜찮네요. 생각보다. 제가 예, 이제 잡담이라든가 이제 방해받은 내용들 그만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그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 석세스 프린시플 이렇게 해야 잘 나오나요? 뒤집히지도 않고 되게 그 글자가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석세스 프린시플 책 교재로 활용을 해서 제가 계속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책을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발간된 책도 제가 써서 발간할 책도 꼭 구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을 계속 집필 중이고 지금 뭐 트레이닝 준비라던가 뭐 커리큘럼 같은 걸 이제 세팅하는데 계속 준비가 지금 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제 곧 나올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괜찮네요. 역시 뿌듯하네요. 오히려 핸드폰으로 처음에 방송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석세스 프린시플 넘버 6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다고 믿어라. 85페이지 보면 바로 이런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언젠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경우가 있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가요? 어, 제가 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 오히려 노트북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얼굴도 밝게 나오고 좋네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딱 딜레이 타임이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게 한 10초 정도 더 느린 것 같습니다. 어, 원래 딜레이 타임은 있었다고 알고 있었고 어쨌든 간 계속 제 방송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석세스 프린시플 넘버 7 목표 설정이 지니는 위력을 분출시켜라. 원 제목은 제 기억에 의하면 언리시 세팅 죄송합니다. 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언리시가 맨 앞에 붙었습니다. 그 언리시가 무엇인가 했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 보니까 분출시켜라라고 아주 멋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목표 설정이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방송의 제목을 보면은 제목 잠깐 볼게요. 목표 설정의 위력을 분출하라. 그대로 했네요. 여기에 저는 딱 한 단어를 좀 추가시키고 싶어요. 구체적 목표 설정이 지니는 형용사네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구체적 목표 설정이 지니는 위력을 분출하라 라고 제가 이걸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 때 반드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단어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라든가 이제 성공한 도서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S, specific, M, measurement, A, 뭐 어렵네요. 잘 기억나지도 않고 R은 reality, 그리고 T는 time frame 또는 time table에서 시간 제한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스마트 기법에서도 이 S, specific이 가장 앞에 붙잖아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왜 제 고개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나오죠? 저는 똑바로 서 있는데 기울어진 것처럼 나오는 이유는 노트북이 제 얼굴을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어, 이대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목표 설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이제 잭앤빌드 트레이닝을 활용을 해서 음, 제가 정한 목표 설정 공식이 있습니다. 스마트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바로 SEX. 아주 기억하기 쉽게 SEX 이제 섹스라는 뜻입니다. S specific, E emotion 감정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X expired date, expiration date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되겠죠.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누구라도 알고 그리고 그게 달성했는지 알 수 있도록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모션 그 목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기쁘고 아주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이입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그 목표의 심상화, 시각화는 결코 현실로 불러올 수가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마감 시한, 데드라인이죠. 마감 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감 시한이 있어야 우리가 무의식에 이러한 목표들을 목표 설정한 것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달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감 시간이 있어야 굉장히 마음속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 목표를 이루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계속 목표를 떠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체적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감정이 이입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을 이입하고 그다음에 타임 테이블, expiration date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구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늘 끌어당긴 법칙에 의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나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돈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돈이, 우리의 자산이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파이프라인 법칙과도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파이프라인 법칙과도 굉장히 일목상통하는데 이 끌어당긴 법칙과 또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계속 일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가슴 떨리는 감정이 이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92쪽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성공학 전문가들은 뇌가 목표를 추구하는 유기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어렵죠? 근데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든지 간에 뇌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하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전문 용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RAS,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따라서 정보를 필터링하고 그 해당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자원, 기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속 찾고 그걸 우리한테 끌어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는지 제가 특강 때 설명드렸는지 좀 이제 계속 헷갈리긴 하는데 누군가 굉장히 제가 시끄러운 무슨 콘서트장이든지 굉장히 시끄러운 행사장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위하는 데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죠. 예를 들어 세용아 딱 부르면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는데 본인만 이름을 불린 본인만 알아듣고 고개를 딱 돌리게 됩니다. 누가 날 불렀지? 또는 가족의 이름이라든가 비슷한 경우는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려지게 되면 바로 고개가 돌아가면서 반응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그 사람만 듣는 겁니다. 그 시끄러운 상황 내에서도 그 사람만 듣는 거죠. 왜냐? 이 RA 시스템이 온 돼 있었기 때문이죠.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 설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RA 시스템이 우리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제가 특강 때도 실험을 가끔씩 하는데 우리 주변에 빨간 걸 찾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짜고짜 눈을 감으라고 갑자기 시킵니다. 그리고 빨간 것을 주변에 몇 개나 찾았냐고 제가 여쭤보죠. 그럼 대부분 뭐 한 개, 두 개 대답을 거의 못하죠. 그런데 이번엔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도록 하죠. 그리고 빨간 것이 주변에 몇 개나 있는지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3개, 4개, 5개 계속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빨간 것을 찾으라는 RA 시스템, 모구의 목표 빨간 것 찾기라는 그 시스템을 켜드렸기 때문이죠. 잠재의식에도 우리의 이 RA 시스템이 이 잠재의식에 전달이 돼서 우리의 목표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없으면 그걸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뭐 온라인상에서 발견하든 오프라인상에서 발견하든 어떤 무슨 정보라든가 기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끌어당기고 그 정보의 정보로 정보 2차 가공, 3차 가공 계속해서 그 정보에 이거 여길 거치고 저길 거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페이지들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95페이지. 당신을 극도로 긴장시키는 목표가 필요하다. 목표를 설정할 때 당신을 극도로 긴장시키는 큰 것들을 적도록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브레이크 스루 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철학으로 삼고 있는 문샷 싱킹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바로 밑에 획기적인 목표를 만들라. 자신과 자신의 경력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표시해줄 획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장한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액션 플랜만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참 이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희 방학 때 방학생활 그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그 파이로 피자 나누듯이 이렇게 표시하듯이 오늘 뭐하고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그런 액션 플랜이나 단기적인 목표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려줄 브레이크 스루 골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영역을 모든 영역을 끌어올려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한 차원 끌어올려주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오늘 뭐하고 아주 짧은 목표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통해 다시 동기부여를 얻고 그 목표를 설정해놓고 잠재의식에서 RA 시스템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그 목표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조금씩 끌려오고 자원들이 끌려오고 기회가 끌려오는 거 우리가 당연히 그 과정에서 계속 캐치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을 바로 브레이크 스루 골을 설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브레이크 스루 골을 이루는 것이 사실 끌어당김 법칙에 우리가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이제 저희 커뮤니티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오서세스데이 카페에 가입하실 때 끌어당김 법칙을 잘 활용하고 싶어요. 뭐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되려면 작은 목표들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잭 캔필드를 비롯한 나사의 클라크 장군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맨 처음 사용하고 그다음 이제 월트 디즈니가 또 계속 사용해서 유명해진 명언이 있죠. 큰 꿈을 꾸는 데는 작은 꿈을 꾸는 것보다 결코 그 어떠한 더 큰 노력이나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와 같은 힘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는데 단지 방법만 바꾸고 혁신적인 방법만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정말 말 그대로 우주가 끌어당긴 법칙을 위해서 잠재의식에서 무의식이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막연히 우리 기준으로 이게 더 큰 꿈이니까 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게 큰 꿈이고 작은 꿈이고 분간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 사람의 교만이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큰 걸 작은 걸 나누니까 우주의 입장이나 끌어당김 법칙이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큰 것이나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크다고 우리 스스로 결정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 우리가 목표를 찾게 되는 RA 시스템이 약화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더 생각하지 않게 되고 목표를 심상화하지 않게 되고 반복되는 거죠. 의심하게 되고 더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약해지게 되고 이 큰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좋게 큰 꿈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궁극적인 그런 목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작은 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큰 꿈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오 석세스데이가 기업 가치가 먼저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상장을 하고 전국에 지점을 내고 글로벌 진출을 하고 그 다음 M&A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일들 자체가 브레이크 스루 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이긴 하지만 이 스타트업 기업의 브레이크 스루 골은 유가증권에 상장을 하고 기업 가치를 초기에 10억, 그 다음 100억, 1000억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시가총액을 1000억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브레이크 스루 골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1억이든 10억이든 1000억이든 끌어당김 법칙의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그걸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다, 뭐 똑똑해서 성공한 거 아니냐, 영리해서 성공한 거 아니냐, 스마트해서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나보다 2배로 벌고 있으면 IQ가 2배로 높은 건가요? 자산이 나보다 10배 더 많으면 IQ가 10배 더 높은 건가요? 우리가 1분 10분에 걸려서 풀어야 문제를 1초 만에 판단하는 건가요? 우리가 책 한 권 읽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런 사람들은 1분에 한 권씩 읽는 건가요? 무슨 차이죠? 방법의 차이죠. 돈을 버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회사에 나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일해서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은 8시간만 일해서 200만 원을 벌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기업의 오너이고 뭐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방법의 차이죠, 방법의 차이.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그런 배경을 다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도 많지만 현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죠. 국민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를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기 시절에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시절에만 빼고 매년 부자가 10%에서 20%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비율은 당연히 국내 수도권 비율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중국의 부자의 비율들이, 신흥 부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중국의 금융자산만 10억 이상인 신흥 부자들이 4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100만 장자들이 중국에 있는 것이죠. 지금 살짝 다른 얘기로 또 빠져가게 됐는데, 제가 예전부터 그런 부자와 또 투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석세스 프린시플을 진행하면서 저희 투자나 그런 부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도 함께 나눌 예정이니까 당황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방송이 좀 길다는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 설정의 위력을 분출하라는 챕터도 내용이 좀 많고 짚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퓨터로 녹화한 첫 방송이고, 방송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컴퓨터로 녹화한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이 방송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석세스데이 9를 오랜만에 마치고 제대로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끊겨서 종료를 했었는데 제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반드시 성공한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주식회사 석세스데이 김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